매월 13일은 성공의 열쇠를 쥐는 날입니다. 우호적인 태도로 말을 시작하라. 사람들을 강제로 밀어붙여서는 결코 자기 의견에 동의하게 만들 수 없다. 그러나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대화를 나눈다면 상대방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 어떤 문제로 화가 났을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퍼붓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지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어떨까요? 그 사람도 당신처럼 가슴이 후련할까요? 호되게 당하고 나서도 흔쾌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까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주먹을 불끈 쥐고 나에게 대든다면 나도 지지 않고 두 주먹을 움켜쥘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와 서로 잘 의논해 봅시다. 만일 우리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서로 무엇이 다른지 알아봅시다 라고 솔직함과 선의를 가지고 부드럽게 대한다면 결국 의견의 차이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것이다. 윌슨이 한 말의 참뜻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존 록펠러 2세입니다. 1915년 당시 록펠러는 콜로라도주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 산업 사상 유례없는 파업 사태가 2년 동안 콜로라도를 휩쓸었습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던 록펠러 회사의 종업원들은 극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회사의 기물이 파괴되고 군대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유혈 사태가 발생하여 파업을 하던 광부들이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대립이 격화되고 있을 때 록펠러는 어떻게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성공했을까요? 록펠러는 수주일에 걸쳐 사람들과 화해를 한 다음 노조 측의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은 록펠러를 삼킬 듯한 증오의 파도를 가라앉혔을 뿐만 아니라 록펠러의 추종 세력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매우 우호적인 방법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기 때문에 그토록 적대적이었던 노동자들이 파업을 철회하고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각자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 놀라운 연설의 화두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자기를 사과나무에 목매달고 싶어 했던 사람들을 향한 연설이었음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는 자선단체에서 연설하는 것보다 더 다정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록펠러의 연설은 나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거나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여 많은 가족을 만나보았고 우리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친구로서 만나고 있는 것이며 상호 우호의 정신과 공동의 이익,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다 여러분의 덕택이라는 등의 빛나는 구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 생애에 있어서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훌륭한 회사의 임직원과 근로자 대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은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의 만남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자리가 2주일 전에 있었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 낯선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에 남부의 광산을 방문하여 거의 모든 노동자 대표분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정을 방문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타인이 아닌 친구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상호 공동이익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호적인 정신으로 만났습니다. 회사의 직원도 노동자의 대표도 아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부 사원도 노동자 대표도 아니지만 제가 주주와 이사회의 대표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적을 친구로 만드는 훌륭한 연설이 아닐까요? 록펠러가 다른 방법을 구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논쟁을 통해서 노동운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통계와 논리 등 이론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더 큰 분노와 폭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당신에 대한 반항과 증오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아무리 올바른 논리를 앞세워도 그의 마음을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꾸짖는 부모, 욱박지르는 직장 상사와 남편, 그리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아내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강제로 밀어붙여서는 결코 자기 의견에 동의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대화를 나눈다면 상대방의 마음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링컨은 100여 년 전에 한 통의 쓸개즙보다는 한 방울의 꿀이 더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인간관계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누군가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상대방의 진정한 친구임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방울의 꿀이며 상대방의 이성에 호소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엔지니어인 스트리브는 집주인이 집세를 깎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워낙 완고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라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트러브가 카네기 코스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저는 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대로 즉시 방을 비우겠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실은 집세를 조금이라도 내려준다면 더 오래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아주 비관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집세를 낮춰보려고 애를 썼으나 모두 거절당했으며 다들 집주인이 말할 수 없이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마음속으로 카네기 코스에서 배운 인간관계의 원칙을 한번 사용해 보는 거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제 편지를 받자마자 그의 비서와 함께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저는 현관문에서 그를 다정히 반기며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애썼습니다. 집세가 비싸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를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건물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찬사를 하면서 1년 정도 더 살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런 호의적인 말을 들은 적이 없었던지 아주 기분 좋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곤 불만투성이인 입주자들 중 어떤 사람은 14번이나 모욕적인 편지를 보냈고 어떤 사람은 위층에 사는 코고는 남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엄포를 놓더라며 자신의 어려움을 저한테 털어놓았습니다. 집주인은 당신처럼 만족해하는 입주자를 보니 더할 나위 없이 흐뭇하다면서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집세를 내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이야기하자 집주인은 두말 않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방을 나가면서 실내 장식을 바꿔드리고 싶은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제가 다른 입주자들과 마찬가지 방법을 썼다면 저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실패했을 겁니다. 저는 우호적이고 겸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줌으로써 성공했습니다. 어린 시절 해와 바람이 서로 힘자랑을 하는 동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해와 바람은 누가 더 힘이 센지 서로 말다툼을 벌였는데 바람이 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힘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저 밑에 코트를 입고 가는 나그네가 보이지? 내가 너보다 빨리 저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어. 해는 잠시 구름 뒤에 숨었습니다. 바람은 폭풍이 될 정도로 불어댔으나 바람이 세면 셀수록 나그네는 외투 자락을 움켜잡았습니다. 마침내 바람이 포기했습니다. 이번에는 해가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나그네에게 다정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나그네는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때 해는 온화하고 친절함이 노여움과 강압보다 더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솝은 크리서스 왕궁에서 일하던 그리스 노예였는데 기원전 600년에 불후의 명작을 썼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솝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로 남아 있습니다. 해는 바람보다 빨리 당신의 옷을 벗길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우호적인 방법은 세상의 어떤 노여움보다도 쉽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링컨이 한 말을 명심하십시오. 한 통의 쓸개즙보다는 한 방울의 꿀이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혹시 팀 내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마음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당신이 흥분된 상태라면 절대 팀원들에게 다가가지 마세요. 크게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켜 보세요. 오늘 할 말이 있으면 내일 하시고
내일 당장 호통칠 일이 있다면 하루가 지난 다음 안정된 마음속에 우호적인 태도로 시작해 보세요. 보다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면서 말을 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보다 쉽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흥미롭게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발까지랍니다. 카네기 원칙을 지켜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learning by doing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천을 하느냐, 머리로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통의 쓸개즙보다는 한 방울의 꿀이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매월 13일은 성공의 열쇠를 쥐는 날입니다. 당신이 만약 어떤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데 고객 서비스가 엉망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소리를 치는 대신 먼저 우호적인 대화를 통해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회사의 다른 칭찬할 만한 점을 찾아서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이야기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의 열쇠를 쥐고 싶다면 아래의 말을 실천해 보세요. 우호적인 태도로 말을 시작하라.